천수만. 태풍 루사의 위력은 대단했다. 강이 범람하고 새들은 둥지를 잃었다. 새끼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탈진했다. 어미는 먹이를 먹이려고 가진 애를 써보지만 힘을 잃은 새끼는 가망이 없어 보인다. 어미가 다시 어디론가 향한다. 돌봐야 할 또 한 녀석이 있는 것이다. 허나 탈진한 새끼에게 거미는 삼키기 힘든 먹이다. 애가 탄 어미는 좀 더 부드러운 먹잇감을 찾았다. 그리곤 물을 죽여 새끼가 먹기 좋도록 다듬고 또 다듬는다. 수차례의 시도 끝에 새끼는 간신히 먹이를 넘긴다. 그제서야 안도하며 어미는 잠시 숨을 돌린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새끼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어미다. 그것이 어미의 사랑이다. 지난 여름 이곳 천수만에서 만난 한 어미 개개비의 지극한 모성애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던져주었습니다. 어미새의 본능이라고만 하기에는 그 사랑은 너무도 안타깝고 절절했습니다. 야생 동물들의 사랑, 그동안 자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오면서 때로는 가슴 뭉클함으로, 때로는 겸허한 마음으로 그들의 사랑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들의 사랑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들의 현장 경험과 관찰을 통해 그 답을 풀어봅니다.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백령도의 봄은 새들의 짝짓기로부터 시작된다. 절벽 층층이 쇠 가마우지들이 둥지를 짓는다. 짝을 맞기 위한 준비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의 자그마한 틈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이곳에서 그들이 은밀한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짝짓기가 시작됐다. 봄은 그렇게 깊어갔다. 5월이면 백령도 인근 해안가엔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든다. 장다리 물대새다. 짝을 맞기 위해 유별나게 많은 공을 들이는 새다. 수컷은 부리를 씻고 몸단장을 하고 암컷 주위를 돌며 구애의 춤을 춘다. 암컷이 구애를 받아들이면 짝짓기는 성공이다. 암컷을 차지하지 못한 수컷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진다. 암컷의 관심을 끌려는 수컷들의 행동은 더욱 화려해진다. 짝짓기는 바로 종의 번식을 의미한다. 원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동강.
자갈과 모래가 깔린 여울 곳곳에 꽤 큼지막한 돌무더기가 보인다. 돌무더기를 쌓은 주인공은 얼음치, 암컷이다. 녀석은 크고 작은 돌을 일일이 주둥이로 물어 나른다. 돌이 제법 쌓이자 잠시 후 얼음치 수컷이 나타난다. 녀석들은 지금 산란을 준비 중이다. 아직까지 한 번도 산란 과정을 드러낸 적이 없는 얼음치. 취재팀은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산란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마침내 얼음치 한 쌍이 나타났다. hun인기가 되면 수컷의 머리에는 돌기가 생긴다. 이 돌기는 산란 시의 암컷을 자극하고 침입자를 물리치는 데 쓰인다. 암컷이 산란터를 파기 시작한 지 3시간. 마침내 첫 산란이 이루어진다. 수컷은 돌기로 암컷을 자극하며 산란과 동시에 수정을 시킨다. 일차 산란을 마친 암컷은 돌을 물어와 구덩이를 메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위에 2차 산란을 한 후 다시 돌과 모래를 뿌린다. 사흘 동안 모두 5번의 산란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쌓은 산란탑의 규모는 높이 20cm에 폭이 60cm나 된다. 대다수의 물고기들은 부화가 되자마자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쳐 다닙니다. 하지만 금방 부화한 얼음치 치어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난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행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기 쉽죠. 그래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치어들이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산란탑입니다. 치어들이 난황을 다 먹어치우고 자유로이 헤엄을 칠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0일. 그 기간 동안 탑 속에서 안전하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 어미는 그토록 많은 돌을 쌓았던 것이다. 나흘간을 산란탑 주변에 머물며 알을 지킨 어미는 생을 마감한다. 어미의 고단한 노력이 아니었다면 얼음치 치어들은 이미 다른 물고기들의 밥이 되었을 것이다. 얼음치의 산란 과정을 촬영하기 위해 제작진은 이곳에 원격 조정 수중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일주일 밤낮을 꼬박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초로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데 성공했습니다. 얼음치는 유일하게 물속에 산란탑을 쌓는 물고기입니다. 때로는 자기 머리보다 큰 돌을 입으로 물어와 한층 한층 탑을 쌓고 그 사이사이에 알을 낳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경건한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대자연의 법칙에 따라 강한 자만이 짝을 만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법칙은 작은 곤충의 세계도 예외가 아니다. 짝을 이룬 왕소똥구리 한 쌍이 소똥 경단 빚기에 바쁘다. 지금 빚고 있는 경단은 산란용. 녀석들은 이 경단에 알을 낳고 부화한 새끼들은 이 경단을 먹고 자란다. 그런데 회방꾼이 나타났다. 아직 암컷을 차지하지 못한 수컷이다. 수컷들이 싸우는 동안
암컷은 묵묵히 경단을 빚으며 강자가 결정되길 기다린다. 치열한 접전 끝에 싸움은 침입자의 패배로 끝난다. 수컷은 암컷과 경단 모두를 지켜낸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산란장소까지 경단을 운반하는 일. 암컷이 경단을 굴리는 동안 수컷은 그 위에 올라타 사방을 경계한다. 언제 어디서 새로운 도전자가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50m를) 넘는 대장정 끝에 산란굴에 도착했다. 마침내 둘만의 보금자리에서 짝짓기가 이루어진다. 승자만이 이렇듯 사랑을 얻는다. 짝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때로 전쟁을 방불케 한다. 이른 봄, 괭이 갈매기들의 짝짓기철. 마음에 드는 암컷 하나를 놓고 수컷들 간의 치열한 싸움이 한창이다. 물고 물린 채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 암컷은 결과를 지켜볼 뿐이다. 이웃 갈매기들 역시 싸움의 결과가 궁금한 모양이다. 암컷 쟁탈전은 먹이 경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격렬하다. 종족 보존 본능은 그만큼 강하다. 마침내 승자가 정해졌다. 암컷을 차지한 수컷은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린다. 짝짓기 철이 다가오자 한라산 노루들 간에도 영역 싸움이 치열하다. 영역 싸움 역시 우수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과정이다. 백록담의 우두머리 녀석에게도 새로운 도전자가 생겼다. 우두머리의 기세에 눌린 도전자는 잠시 뒷걸음을 친다. 하지만 결코 물러서진 않겠다는 기세다. 야생동물들의 영역 싸움은 단지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영역 싸움에서 이겨야 짝을 차지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종을 번식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야생동물들의 생존 법칙이 같은 무리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목숨을 건 혈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잡히는 10여 분 만에 판가름 났다. 도전은 결국 도전으로만 끝나고 말았다. 녀석은 백록담의 우두머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먹을 것을 찾기 힘든 겨우. 노루들은 가족을 이끌고 산을 내려온다. 이제 봄이 오면 노루들은 다시 한라산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열한 영역 싸움도 벌이고 사랑도 나누면서 한라산을 노루의 땅으로 만들 것이다. 사랑을 얻기 위해 야생동물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긴 녀석만이 새끼를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새끼에 대한 지극한 의미의 사랑, 우리는 흔히 그것을 모성애라 부릅니다. 알을 품고 새끼를 낳아 길러내는 일이 대부분 암컷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끼에 대한 사랑이 암컷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작은 수소곤충, 기껏해야 2cm도 채 안 되는 녀석에게서 또 다른 모습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옆 둔촌 습지. 이곳에 어른 손톱만한 크기의 물자라가 산다. 지금 막 물자라의 짝짓기가 시작됐다. 등에 알을 붙이고 있는 녀석이 수컷이다. 짝짓기를 마치자 암컷이 수컷 등에 올라탄다. 그리고는 수컷의 등 위에 또 하나의 알을 낳는다. 물자라는 한 번 짝짓기를 할 때마다 한 개의 알을 낳는다. 알을 낳는 장소는 수컷의 등. 이미 10여 개의 알을 등에 붙이고 있는 수컷이 또 한 번의 짝짓기를 하고 있다. 짝짓기는 수컷의 등에 알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된다. 물자라 수컷은 알이 모두 부화할 때까지 등에 업고 다닌다.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한 부성애의 발로다. 등 빽빽이 알을 얹은 수컷은 이제 더 이상 짝짓기가 필요 없다. 암컷의 집요한 요구도 끝내 거절한다. 수컷은 가끔씩 알을 물 밖으로 내놓고 헤엄친다. 습도 조절도 해주고 호흡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다. 마침내 아비의 등 위에서 부화가 시작된다. 새끼가 안전하게 헤엄칠 수 있도록 아비는 조심스레 몸을 기울여준다. 이제 이 습지에서 살아남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다. 물자라 수컷이 등에 알을 지고 다니는 반면 이곳에 사는 얼룩동사리 수컷은
산란터를 지킨다. 지금 막 산란에 들어간 얼룩동사리 한 쌍. 암컷이 바위 밑에 거꾸로부터 산란을 하고 있다. 산란기가 되면 암컷의 산란공이 두드러지게 커진다. 암컷은 이 산란공을 통해 알을 낳는다. 그때 부착력이 강한 점액질이 묻어나오면서 알은 나오는 즉시 바위에 붙게 된다. 암컷의 산란이 끝나면 이번엔 수컷이 거꾸로부터 수정을 시킨다.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산란과 수정이 반복된다. 암컷은 산란이 끝나는 즉시 떠난다. 이제 수컷 혼자 약 5,000개의 알을 돌봐야 한다. 수컷은 열심히 알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부채질을 해준다.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다. 얼룩동사리 수컷이 갑자기 긴장한다. 침입자가 나타난 것이다. 침입자를 물리친 수컷.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다시 부채질을 시작한다. 이렇게 지극한 아비의 정성 덕에 알들은 무럭무럭 잘 자란다. 부화가 시작됐다. 20여일을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보살펴준 아비의 사랑 덕이다. 그렇게 모두 떠나보낸 후 아비는 가쁜 숨을 몰아 쉬며 생을 마감한다.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동해안 대종천 하구. 이른 봄. 오로지 아비로 살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는 녀석들이 있다. 큰 가시고기다.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고 자신이 태어난 오직 그 한 지점을 찾아 돌아온 큰 가시고기. 갈대뿌리 밑에 큰 가시고기 수컷 하나가 둥지를 짓고 있다. 큰 가시고기는 지구상 어류 중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워내는 유일한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4시간에 걸친 둥지 공사를 끝낸 후 큰 가시고기 수컷이 배가 불룩한 신부를 맞이한다. 암컷은 둥지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산란한다. 수컷은 암컷의 등을 자극해 산란을 돕는다. 산란이 끝나면 수컷은 즉시 알을 수정시킨다. 암컷은 둥지를 떠나고 이제부턴 수컷 홀로 알을 돌보아야 한다. 알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초로 위장막을 친 후 부채질을 시작한다. 알 냄새가 가시자 주변은 어느새 깨끗이 정돈되고 부채질은 여전히 계속된다. 안전한 부화를 위한 아비의 세심한 배려다. 물고기 중에는 모성애보다도 부성애가 강한 종이 많습니다. 그것은 물속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인데요. 물속에는 육지의 동물과 달리 새끼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둥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천적으로부터 알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암컷보다는 수컷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알이 잘 성장하려면 썩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비는 천여 개나 되는 알들을 차례로 꺼내 한 번씩 뒤집어준다. 이때 알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점액질을 분비해 고정시킨다.
아비는 신선한 물을 쏘인 알들을 다시 둥지 안쪽으로 밀어넣는다. 밤이 되면 대부분의 생명체는 휴식에 들어간다. 수중 세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큰 가시고기 수컷은 밤이 되면 더욱 바쁘다. 알들에게 계속 부채질도 해주어야 하고 알을 훔치러 온 녀석들도 물리쳐야 한다. 등가시를 세운 채 둥지로 접근하는 모든 적들을 단숨에 몰아낸다. 수컷은 이렇게 하루 24시간 잠도 자지 않은 채 알을 지킨다. 부하가 가까워지면서 부채질은 더욱 빨라진다. 산란 8일째, 드디어 부하가 시작됐다. 수컷은 주둥이로 알집을 눌러준다. 부하를 돕는 것이다. 아직 부화하지 못한 알은 부채질을 해주고 먼저 깨어난 새끼들을 돌봐주고 아비는 쉴 틈이 없다.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돌보는 동안 큰 가시고기의 몸빛은 푸르게 퇴색됐다. 주둥이도 끊임없이 부채질을 해주던 지느러미도 모두 헐었다. 아비의 부성애로 생명을 얻은 녀석들은 수중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간다. 부화가 모두 끝난 후 아비는 최후를 맞는다. 새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생을 마감한다. 다음 날 치어들이 아비의 주위로 모여든다. 아비의 죽음은 치어의 먹이가 된다. 마지막 남은 육신마저 새끼들을 위한 생명원으로 내놓은 아비. 그것이 큰 가시고기의 사랑법이다. 아비의 사랑으로 태어난 녀석들은 이제 곧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자신의 아비가 그랬듯 뜨거운 부성애로 자신의 새끼를 키워낼 것이다. 자신의 새끼를 향한 가시고기의 부성애는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과연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사랑은 때로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이곳은 태안반도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대의 모래 언덕 신두리입니다. 보이는 곳이라곤 온통 모래뿐인 이곳 신두리 모래 언덕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불모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 모래 땅 역시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먹히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습니다. 이 냉엄한 현실 앞에 이곳에 둥지를 틀었던 어미새에게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모래와 바람의 땅 신두리. 겨울바람이 누그러지면서 이곳 신두리에도 봄이 찾아왔다.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 것은 종다리다. 어미 종다리는 갓 태어난 새끼 종다리에게 먹이를 나르느라 바쁘다. 이곳 신두리 풀밭에 둥지를 튼 종다리는 올봄 3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그러나 새끼들이 혼자 힘으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어미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종다리 둥지는 땅 위에 노출돼 있어 도초에 도사르고 있는 천적들에게 좋은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어미가 갑자기 긴장한다. 누룩뱀이 나타난 것이다. 다급해진 어미가 새끼에게 경계음을 보낸다. 어미의 경계음을 듣고 새끼는 죽은 채 엎드린다. 그러나 세상을 본 지 닷새 만에 새끼 종다리는 그렇게 누룩뱀의 한입 먹이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시련 앞에서 어미는 때로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기도 한다. 서울 강남 한복판을 흐르는 양재천. 한적한 자갈밭에 꼬마 물대새 한 쌍이 둥지를 틀었다. 수컷이 날개를 활짝 펴 따가운 햇빛을 막아준다. 꼬마 물대새의 부부는 이곳에 4개의 알을 낳아 3개를 부화시켰다. 어미는 이제 곧 새끼들을 데리고 둥지를 떠나 환경 적응 훈련을 시킬 참이다. 그런데 까치가 등장했다. 새끼들이 위험해질 것을 직감한 어미는 날개를 다친 척하며 까치를 유인한다. 까치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려보려는 이른바 의사 행동이다. 이런 의사 행동을 할 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평소에는 상상하기 힘든 용맹성을 어미가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평상시에는 감히 대적할 엄두도 못 내던 그런 천적에게 어미는 두려울 것 없는 기세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의사 행동의 밑바탕에는 바로 모성이 깔려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까치의 등장에 갓 세상에 나온 새끼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눈치 빠른 까치가 새끼의 움직임을 놓칠 리 없다. 꼬마 물대새 부부가 힘을 합해 저지해보지만 까치의 목표는 이미 정해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꼬마 물대새 한 마리가 희생됐다.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어미. 그러나 까치가 한 번 낚아챈 먹이를 놓칠 리 없다. 어미는 불과 10여 분 만에 3마리 새끼 중 2마리를 잃었다. 어미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남아있는 한 마리 새끼를 꼭 품에 안아주는 일뿐이다. 연평도 인근에 있는 섬 구지도. 사람의 손길을 피해 아예 이곳 무인도를 찾은 새들도 있다. 검은머리 물대새다. 녀석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은 주로 해안가 갯벌이지만 둥지는 되도록 높은 절벽에 짓는다. 파도와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부화가 끝나자마자 어미는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불러낸다. 녀석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해안가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걸음마조차 힘겨운 어린 새끼들에겐 둥지를 떠나는 일이 어렵기만 하다. 게다가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아찔한 절벽. 수없이 굴러떨어지면서 세 마리 새끼들은 해안가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리고 갯벌의 수많은 천적들로부터도 무사했다. 그러나 때로 천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대자연의 힘이다. 7월 태풍 카이탁이 몰아닥쳤다. 갯벌에 나와 있던 검은머리 물대새 새끼가 순식간에 물살에 휩쓸리고 말았다. 아직 날지도 헤엄을 치지도 못하는 새끼는 그저 물살에 몸을 맡길 뿐이다. 안타까운 어미는 그저 지켜볼 뿐 달리 손쓸 방도가 없다. 그러나 생명은 강인하다. 자신을 실어갔던 거센 물살에 실려 새끼는 다시 무트로 돌아왔다. 눈앞에서 잃을 뻔했던 새끼를 어미는 품으로 감싸 안는다. 그러나 새끼들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 그때까지 어미는 온몸으로 새끼들을 지켜낼 것이다. 태풍 카이탁이 몰아닥친 지난 2000년 여름, 저희 촬영팀은 그 태풍의 한 가운데서 검은머리 물대새 가족들의 시련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렇듯 야생동물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위험한 상황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것은 대자연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 천적과의 위험한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더욱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어미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모든 어미가 자신의 품으로 자신의 새끼를 키워내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들은 특별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 특별한 선택을 볼 수 있는 곳이 이곳 한강 미사리 지역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알려진 각시붕어의 서식처다. 각시붕어는 민물조개의 몸속에 자신의 알을 낳아 키운다. 산란기를 맞은 수컷은 암컷이 산란할 조개를 미리 골라 놓는다. 암컷은 민물조개의 상태가 산란에 적합한지 살피고 산란 연습도 해본다. 산란기가 되면 각시붕어 암컷은 긴 산란관을 몸 밖으로 늘어뜨린다. 조개가 출수공을 여는 순간 그곳에 산란관을 넣고 알을 낳는 것이다. 산란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산란이 끝나면 각시붕어는 떠나고 그 알은 조개의 아감에 붙어 자란다. 이제 알을 부화시키는 건 순전히 민물조개의 몫이다.
조개의 몸속에 있는 알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 이것이 각시붕어가 민물조개의 알을 낳는 이유다. 산란 20일째가 지나면서 서서히 몸의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한다. 산란 28일째. 조개는 출수공을 통해 몸속에서 부화한 치어들을 밖으로 내보낸다. 조개의 몸속에서 자란 각시붕어의 부화율은 100%. 이렇게 해서 각시붕어는 품 하나 들이지 않고 자신의 종을 번식시킨다. 뻐꾸기 역시 자신의 품으로 새끼를 기르지 않는다. 덤불이 우거진 풀숲의 새 둥지. 5개의 알 중 유난히 큰 것이 하나 눈에 띈다. 둥지의 주인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 녀석은 모두가 제 알인 줄 안다. 하지만 큰 것 하나는 뻐꾸기가 몰래 들어가 낳은 알이다. 뻐꾸기는 제 손으로 새끼를 키우지 않는다. 대신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 이른바 탕란을 한다. 다섯 개의 알 중 제일 먼저 깨어난 것은 바로 뻐꾸기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뻐꾸기가 제 새끼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열심히 품어주고 먹이를 물어 나른다. 뻐꾸기는 둥지 주변을 맴돌며 새끼가 잘 크는지 지켜본다. 부화 후 하루가 지나면 새끼 뻐꾸기는 특유의 본능을 발휘한다. 부화를 앞둔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알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작은 둥지를 혼자 차지하려는 본능이다. 마지막 하나까지 새끼 뻐꾸기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알을 둥지 밖으로 모두 밀어내는데 성공했다. 이제 둥지는 새끼 뻐꾸기 혼자의 차지다. 뻐꾸기를 자신의 새끼로 알고 있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 역시 이미 밖으로 나간 알에는 관심이 없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붉은 머리 오목눈이에게 있어서 새끼 뻐꾸기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붉은 머리 오목눈이에게 있어서 새끼 뻐꾸기는 약간 덩치가 큰 자신의 새끼일 뿐입니다. 비록 알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긴 했지만 붉은 머리 오목눈이에게 있어서는 이미 깨져버린 알보다 살아있는 새끼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밤에도 둥지를 떠나지 않고 뻐꾸기를 봅는다. 그날 밤 풀이 우거진 덤불 속에서 들고양이가 나타났다. 둥지를 발견한 것이다. 끝까지 둥지를 지키던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결국 둥지를 포기한다. 들고양이는 오랜만에 만난 먹이를 얻었다. 들고양이의 습격으로 뻐꾸기는 탕란에 실패했고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새끼를 잃었다. 들고양이의 습격이 없었더라면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새끼 뻐꾸기가 둥지를 떠날 때까지 어미로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새끼가 어미 곁을 떠나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어미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깥 세상으로 새끼를 내보내는 일이 어미들에겐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북한산 자락과 도심이 만나는 이곳 정묘. 이곳에 살고 있는 한 야생동물 가족에게도 이제 홀로서기 할 때가 왔습니다. 도심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이제 어미의 헌신적인 노력이 시작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종묘. 늦은 밤 너구리 한 마리가 사냥을 나섰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미 너구리다. 어미 너구리가 몸을 푼 곳은 도로 및 미로처럼 얽혀있는 하수구다. 이곳에서 모두 5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아직 바깥 세상을 구경 못한 새끼들에겐 이곳 좁은 하수구가 세상의 전부다. 젖을 떼면서 어미는 새끼들을 데리고 바깥 구경을 나왔다. 사시사철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담장 밖은 인파와 자동차로 붐비는 곳. 어미는 이곳 종묘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야생동물들의 홀로서기 교육은 자연에서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에서 만나게 될 수 있는 사람이나 자동차 같은 위험들은 자연 속의 천적과 같은 위험보다 야생동물들이 극복하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미가 도시 속에서 일생 동안 터득한 생존 비법을 자식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전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시 안에서 자식들이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어미의 또 다른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담장길을 안내하며 어미는 먹이를 찾는 가장 안전한 법을 가르친다. 어미가 가르쳐준 방법에 따라 어린 너구리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고 사냥하는 법을 배운다. 원래 야생 너구리의 삶터는 물고기가 많은 삼림 계곡. 그러나 도심 속 한정된 공간이라는 특성상 종묘에는 늘 먹이가 부족하다. 당연히 먹이 다툼도 치열하다. 이제 머지않아 새끼들도 어미 품을 떠나 그 경쟁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생후 석 달을 넘기면서 새끼들은 어미 곁을 떠나 독립하기 시작한다. 남은 것은 막내뿐. 어미는 매몰차게 막내를 쫓는다. 새끼를 독립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떼기 과정이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한 막내는 쉽게 발을 떼지 못한다. 막내는 어미가 못내 야속하기만 하다. 결국 막내도 떠났다. 어미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어미는 막내의 마지막 모습이 내내 눈에 밟힌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새끼 너구리들은 종묘의 어엿한 식구가 돼 있을 것이다. 저만치 북한의 장산곳이 마주 보이는 섬 백령도. 수십 종의 새들이 서식하는 이곳은 매의 영토다. 놀라운 사냥수를 가진 사냥의 명수 장산곶매. 녀석은 이곳 백령도와 장산곶을 넘나들며 새들의 제왕으로 군림한다. 이곳에서 장산곶매 새끼가 태어났다. 생후 6일째. 보송보송한 털이 아직 장산곶매의 위용을 자랑하기엔 이르다. 새끼 매가 자라면서 수컷의 사냥도 잦아진다. 장산곶매가 사냥터로 삼는 곳은 이곳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의 남북 경계 해역. 이곳을 지나는 철새떼가 목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철새 한 마리가 희생됐다. 사냥 시 장산곶매의 최고 속도는 시속 300km. 동물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다. 사냥해온 먹잇감은 곧바로 암컷에게 전달된다. 생후 한 달이 지나면서 어느새 새끼 매는 제 어미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다. 앞으로는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주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 것이다. 동지를 떠나 독립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어린 장산곶매가 첫 비행 연습을 하는 날. 그러나 이제 막 둥지를 나온 어린 매는 걸음을 떼기조차 버겁다. 그러나 어미는 그저 멀리서 지켜만 볼 뿐이다.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혼자 힘으로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몇 걸음 용기를 내던 새끼 매가 갈매기의 습격을 받았다. 갈매기의 서식처까지 나갔다가 혼쭐이 나고 만 것이다. 장산곶매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드디어 새끼매가 벼랑 끝에 섰다. 바람을 가르며 날 수 있으려면 바람과 맞서야 한다. 마침내 첫 비행이다. 어미가 첫 비행을 축하하며 엄호한다.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오늘 첫 비행은 비교적 성공이다. 새끼매에겐 난생 처음의 두려운 도전이었다. 숨고를 사이도 없이 어미는 다시 두 번째 비행 연습을 재촉한다. 바람을 타기에 좋은 장소를 골라 새끼매가 다시 벼랑 끝에 섰다. 장산곶매의 위용을 보이며 이제 저 아래 갈매기떼 위로 멋지게 날아야 한다. 사방을 둘러보며 새끼는 호흡을 가다듬는다. 어미의 성화가 계속된다.
마침내 새끼매가 두 번째 비상을 한다. 하늘을 오르자마자 갈매기떼가 공격한다. 그러나 이젠 갈매기떼에 제법 능숙하게 맞서며 바람을 가른다. 그래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어미는 새끼의 동작 하나하나를 주시한다. 제법 익숙한 비행 솜씨를 보이며 새끼매는 백령도의 하늘을 가른다. 홀로 서기에 성공한 것이다. 어미는 비로소 안도한다.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한 새끼매는 어미 야비가 자신을 키워낸 그 사랑법으로 장산곤 매의 후예를 키워낼 것이다. 장산곤 매에서 보았듯이 이 자연의 힘찬 생명력을 이어가는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의 삶은 이어지고 채워집니다.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들의 제작 경험과 기록을 통해서 본 야생 동물들의 사랑, 때로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들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각박한 현실 속에서 야생 동물들이 보여준 사랑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러나 가슴 한켠에 잠들어 있던 사랑을 잔잔한 감동으로 일깨워줍니다.